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미친 지속성이 가능한 사람들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미친 지속성으로 해결을 해주지, 이런 일종의 배포 같은 것이 생겨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배포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미친 지속성, 이거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자극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루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박아놔서 그곳에 가면 자극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해서 지속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극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갈 때 이 미친 지속성하고 자극 지속성이라는 걸 어떻게 잘 결합시켜서 우리의 성장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미친 지속성은 제가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83년 5월에 제가 제대를 해서 복학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이거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매일 18시간씩 공부를 3개월을 했어요. 4년간 대학에서 공부할 거를 그때 다 한꺼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죠. 미친 지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루 휴가를 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하루 종일. 이거는 이제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인내와 집중력을 가지고 미친 지속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얘를 실험을 해서 내가 몰입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이거 한 번씩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미친 지속성이 가능한 사람들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미친 지속성으로 해결을 해주지, 이런 일종의 배포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배포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달성됐을 때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완전한 자주적 자기 결정권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게 좋대, 또는 엄마가 하래, 회사에서 그걸 안 하면 큰탈 난대,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 자기의 순수 결정으로 그거를 달성하려는 목표의식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쉽진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보통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에너지가 그 미친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피지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반 자고 3개월을 견딜 수 있으려면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또 오해하셔서 3개월씩 미친 지속성을 하는 거를 1년에 2번씩 한다? 여러분들 큰탈 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2번 내지 3번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개월짜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3박 4일 미친 지속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1년에 2번 정도 하셔도 몸이 크게 축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 체력을 평상시에 키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획을 기차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지속성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이 완비됐을 때만 미친 지속성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획과 방법이 우수하면 짧게 성과가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일주일 내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읽은 데다가 그것이 머릿속에 쑥 박혀가지고선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 김익환 교수가 얘기하는 기록 공부법이라는 걸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한테 팍팍 느껴져. 이럴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그릿이에요. 열정과 끈기가 합쳐진 게 그릿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성, 방법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셔야 미친 지속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인데, 미친 지속성은 이렇게 쉽지 않은 요건들을 쫙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달성해내는 것이 미친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의 성격상 긴 미친 지속성은 어떻게?
인생에 두세 번 짧은 미친 지속성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비교적 자주 하실 수 있는 이런 성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이 뒷받침이 되는 한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극 지속성이라는 거는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의 동기라든지 또는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뭔가 자극이 툭 오면 그 자극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지속을 하고 그 단기적 과제가 끝나면 다시 쉬었다가 또 자극이 오면 또 그것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걸 그래서 제가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루틴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나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베란다에 나가서 햇빛이 잘 쬐는 곳에 테이블을 놓고 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거기서 매일 책을 1시간 반씩 읽을 거야. 이것은 베란다라는 장소 그리고 꽃을 올려놓는 공간의 속성이 나에게 살짝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자극 지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셔서 좀 알찬 그런 일상을 꾸려갈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삶은 자극 지속성에 의해서 너무 의지를 쓰거나 너무 힘을 주지 않고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한편을 몸에 붙여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행위예요. 거기에다가 미친 지속성까지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달성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3요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얘를 자극지속성하고 미친지속성을 잘 융합해보면 핵심이 되는 3요소를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역시 자극지속성을 가지고 평상시에 지속, 유지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되는 것이지 자신의 내적인 욕동에 의해서 반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동력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적 설계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이 방향이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이 핵심 가치에 여기에 위치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해내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순수한 자기결정력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지속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미친 지속성을 발휘할 때하고 똑같이 이 내적인 동력, 완전한 자기결정이라는 걸 먼저 세팅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할 뿐만 아니라 구상기록 같은 거 쓸 때 제일 앞에 제가 뭘 쓰라고 한다고요? 목적이요. 그 다음에 CSF 쓰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쓰고 그 다음에 아웃풋까지 설계해서 그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몰입의 경제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지하는 저 밑바닥으로부터의 힘은 바로 목적의식에 있어요. 완전한 자기결정,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꼭 갖춰야 하는 것은 과정의 재미입니다. 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꾸역꾸역 뭔 얘기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재미없는 것을 꾸역꾸역 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지속성이 가능할까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몰라서 꾸역꾸역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책을 읽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지식적 기초가 없이 어려운 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지식이 넓어졌을 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는 다른 영역의 얘기지만 얘기 나온 김에 어려운 책 읽는 방법 제가 딴 데서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브라우징 읽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전체 잘 내용이 안 들어오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책 끝까지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 잘 안 읽혔던 부분들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혀서 이해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띄엄띄엄이라도 끝까지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재미가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더 보여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책을 독파를 2권 내지 3권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재미를 느껴가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회사 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일의 성취의 기쁨 또는 새로운 것을 몸에 익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릿을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속성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속성과 짝하는 개념은 재미, 기쁨
이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이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지막 고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리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책 한 권이 되는 분량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그 문장이나 또는 문단 간의 논리적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본적일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5명의 친구들이 저의 일본어를 고치는 작업을 6박 7일간 거의 밤을 새면서 그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혼자 했다면 그 인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칩시다. 5명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면 20으로 줄여도 할 수 있고요. 뭐 적어도 30에서 50 정도의 인내력만 있으면 6박 7일 밤을 새고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요컨대 함께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장 높여주는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는 함께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꼭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주 함께 하세요. 그 함께의 힘에 의해서 지속의 에너지가 몸에 붙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번에는 혼자의 힘으로 또 지속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하시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조금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캔 대학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캔 대학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네요. 지금 마침 12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캔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거예요. 61개의 강의, 한 개의 강의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긴 강의거든요. 내용도 너무너무나 쉬워.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만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61개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캔 대학은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다. 5명씩 묶여서 소그룹을 구성해서 공부를 하게 하거든요. 이 함께의 힘이 우리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이자 결정 변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함께의 힘이 부과가 되면 우리가 내적으로 인내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어요. 이게 함께의 힘입니다. 그리고 자극지속성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발표하는 모임을 해요. 그러면 그 발표라는 자극을 위해서 우리가 평일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자극의 하나고요. 요컨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의 힘에 의해서 자극 지속성의 요소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하면 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극 지속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든지 장소나 공간을 세팅한다든지 루틴의 방식으로 박아둔다든지 이런 일종의 메커니즘, 구조 같은 것에 의해서 지속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면 미친 지속성 쪽에 해당하는 혼자의 지속성, 얘는 아까도 얘기한 자기결정권이 명확한 것, 그리고 스스로 혼자 할 때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가미하는 거야.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잘 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내면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핵심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 이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한 일주일이라도 바짝 당겨서 그것을 공부하고 자료조사하고 익혀서 나의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필요해. 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속성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미친 지속성을 써서 스스로 능력을 키워가면서 하겠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 중에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3명만 모여서 그 3명이 함께 함으로써 자극 지속성과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미친 지속성을 잘 결합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잘 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의 과정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당연히 자극 지속성의 성격을 갖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이 쫙 서 있죠. 말하자면 태스크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태스크를 어떤 일정으로 할지가 나열되어 있고 그 일정을 소화할
그 소 태스크의 책임자가 누군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뭔지가 계획에 의해서 쫙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사실 이 프로젝트 방법이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지속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종합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지속성을 이용하시죠. 그것을 평상시에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개인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걸 엄청 권해요. 우리가 아이캔 대학을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뭘 요구하냐면 아이캔 대학 수강 계획을 스스로 짜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걔를 마치 루틴처럼 해서 또는 챌린지처럼 해서 진행을 하게. 이게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아이캔 대학은 되게 독특한 대학이에요. 그냥 온라인 교육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해야 될 것에 일정량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기록 공부법을 쓰기 때문에 메모 요약한 것이나 독서 카드로 정리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게 하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5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다가 뭐가 붙냐면 걔를 계획서를 세워서 프로젝트형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몸의 능력이 촥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클럽 성공 습관이라는 거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지어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그것도 프로젝트로 설계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신의 부분적인 미친 지속성 그리고 평상시의 자극 지속성 얘를 잘 결합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과가 좋죠. 오늘 제가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아주 핵심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내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아주 멋지게 잘하려면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역량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역량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평상시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 역량으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만 하는 거죠. 일정한 성과가 나죠. 그렇지만 군계일하게 성과는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지속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몰입적인 지속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주관적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2시간 한 것이 다른 사람이 10시간 한 것에 그런 효과를 갖는 이런 경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미친 지속성을 중간중간 삽입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역량을 계속 채워가요. 무슨 인간? 나를 성장시켜가는 혁신적인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몸 전체가 혁신해가면서 성장해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프로젝트형으로 추진해 갈 수 있어. 당연히 성과가 좋죠. 여러분들 그런 세계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이캔 대학은 그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워주는 자기개발의 일종의 종합반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기록 공부법도 익히시고, 독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독서 이거 물리가 트이시면요, 아이캔 대학에서 조금만 경험을 하시면 독서하는 거 너무 쉬워요. 20년간 책 한 권도 안 읽던 분이 일주일에 2권씩 읽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캔 대학에 수두룩합니다. 글쓰기, 말하기 이런 거 다 수련하시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부들이 있어요. 자신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자기식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드린 지속성, 집중력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또 계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과제 체계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을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걸 이제 실행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61강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소모임 하면서 아이캔 대학을 졸업하시면 기본적인 그런 능력을 몸에 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개척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한계의 힘으로 우리 모두 지속력까지 장착한 우리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